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자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필요해도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잠자고 있던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내 돈을 자녀들이 찾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금융 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드렸고, 특히 요즘에는 노년층 분들을 위한 재테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바로 제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저희 가족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그 돈이 필요한 순간에 은행에서 본인만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답답함이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으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돈은 안전하겠지. 맞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은행이 망해서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내 가족조차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십 년간 모아둔 돈이 있어도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돈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은행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은행 직원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살의 박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4천만 원을 저축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급하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금주 본인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이시라도 상속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결국 박 할머니의 딸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할머니의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근에 만난 이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5살의 이 어르신은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 있었는데 이 통장을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통장이 휴면계좌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1,8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잠자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을 잃거나 혹은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모아둔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야 많은 분들이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남긴 통장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가족이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속 절차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상속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까지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고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계좌 정리는 수년씩 미뤄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언장도 써놓으셨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증 없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오히려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휴면계좌입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만기일이 지난 계좌는 자동으로 휴면계좌로 전환됩니다. 이 돈은 일반 은행 창구에서는 인출이 불가능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을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모르면 내 돈이 사라졌나? 하고 착각하기 쉬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만들어둔 계좌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나 본인 모두 그 존재를 모르면 그 돈은 영원히 잠자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권에 잠자고 있는 돈이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부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키고 또 필요할 때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지 그 해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어르신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평생 모은 돈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은행 직원들도 솔직히 잘 말해주지 않는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정보입니다. 다음은 금융보호자 등록 제도와 신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금융보호자 등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건강할 때 미리 가족이나 신뢰하는 지인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 지정된 사람이 간단한 금융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2의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건강하실 때 미리 딸을 금융보호자로 등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딸이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김 어르신의 딸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했고 그 절차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금융보호자 등록은 진단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건강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금융보호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세요. 다음으로 알아볼 중요한 제도는 바로 신탁입니다. 혹시 신탁이라는 말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에는 부자들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평범한 어르신들도 현실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되었습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돈을 미리 지정된 방식으로 맡겨두고 조건에 맞게 지정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쓰러졌을 때 병원비는 자녀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은행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의사 진단서 제출 시 자녀가 병원비를 인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쓰다가
사망 후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3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신탁 설정이 가능하고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도 있어요. 신탁은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걱정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78배 이순희 할머니는 신탁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해 두셨습니다. 매월 생활비는 정해진 금액만큼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만일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료비 용도로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셨어요. 할머니는 내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고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예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식이나 부동산은 너무 위험해서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금은 안전하지만 유동성과 상속이라는 문제에 자주 부딪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동성 문제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본인이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 필요한 돈을 바로 찾아 쓸 수 없다는 것이고, 상속 문제는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더 유연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금도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통장, 일반 통장에서 돈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쓰면서도 예치된 금액의 이자가 붙고 대부분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일반 통장에서 3개월 이상 안 쓸 여유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어두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펀드, 예금, 적금,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고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도 세금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사전에 상속 설계까지 고려할 수 있어서 내 돈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아주 전략적인 상품입니다. 67의 박철수 어르신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면계좌 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계좌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계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계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다행히도 내 명의로 된 휴면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라고 해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 창구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은행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74세 장미자 할머니는 이 서비스를 통해 20년 전에 만들었던 통장에 6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본인도 잊고 있던 돈을 찾게 된 거죠. 장 할머니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미루었던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보호자 등록제도, 신탁, 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휴면계좌 조회 등은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백만 원이 휴면계좌에 잠든 줄도 모르고
누군가는 가족이 아파도 그 돈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끝까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정말 나와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미루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제가 도와드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준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금융 제도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여러 금융 제도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보호자 등록이나 신탁 설정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73살의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그런 걸 준비해요? 그런데 불과 반년 뒤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그 어르신의 자녀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계획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융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은행 직원이나 금융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잡한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아는 69의 최 어르신은 처음에는 금융 용어가 어려워 포기하려 하셨지만 동네 은행의 전담 직원과 상담한 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안심하게 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꼭 물어보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번 설정해 두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계좌가 휴면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 등록해둔 금융보호자의 변경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 받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증 없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은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비교적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준비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자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절차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77세의 이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내 뜻대로 쓰이는 것,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가족들이 나를 위해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이 말씀처럼 제대로 된 금융 준비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첫째, 금융보호자 등록 제도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둘째, 신탁 제도를 통해 우리의 자산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휴면계좌 조회 방법을 통해 잊고 있던 나의 자산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융 준비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경험상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항상 후회했지만 준비한 분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판단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정보와 준비만 있다면 그 불안감은 안정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67의 박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건 물론이고 만약의 상황에 가족들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와 의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가장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느낀 점은 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 채널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구독은 앞으로도 노년층에게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